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가장 핵심 내용은 여성 방광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효진 언니, 원장 이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여자분들은 방광염이 재발되면 비뇨기과보다는 산부인과를 가는 게 좋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환자분들이 저한테도 비뇨기과 가는 게 맞는지 산부인과 가는 게 맞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지금부터 방광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방광염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생기는 건지, 증상 중에서 어떤 게 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한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염이 되게 질염하고 혼돈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대표적인 방광염의 증상은 첫 번째는 소변을 볼 때 혈류가 나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소변에서 냄새가 나고 소변이 탁하다, 그리고 소변 볼 때 배가 아프고 묵직하고 뻐근하다. 또 하나는 잔뇨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봐도 또 찌릿찌릿 따갑고 뻐근하고 아프면서 또 보고 싶은 느낌. 또 마지막으로 절방뇨라고 해서요, 화장실을 가고 있는데 그 소변을 참지 못하고 중간에 찔끔이라도 새어나온다, 이런 증상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방광염이 왜 생기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성의 요도라는 곳은 남성하고 달리 굉장히 짧아요. 요도 입구랑 질 입구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항문 주변하고도 가까워요. 대변에 묻어있는 대장균이라는 균이 1번 원인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문에 묻어있다가 질이나 방광으로 들어갔을 때 방광 점막을 손상시키면 점막이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고 거기서 피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염증 세포들이 막 증식을 하면서 염증류도 나오면서 그로 인한 부산물들 중에 단백뇨도 나오고 유로빌리루젠이라는 물질들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소변이 불편해서 병원에 오셨을 때 어떻게 진료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혈뇨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본인의 소변을 화장실에서 받아오세요. 그래서 원내에서 검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염증이 있는지, 혈뇨가 있는지, 다른 거는 괜찮은지 확인하는 검사를 먼저 하고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상담을 하면서 진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방광 초음파를 보는데요. 방광 초음파를 보는 이유는 화장실을 막 다녀오신 분이 소변을 보고 나서 얼마나 잔뇨가 남았는지를 방광 초음파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까만 거는 보통 물이라고 표현하는데 방광이라는 곳에 물이 거의 없다 그러면 시원하게 잘 보시고 오셨구나. 근데 방광이 막 탱탱볼처럼 많이 부어있고 까맣게 물이 많이 고여있다 그러면 잔뇨감이 심하시네요, 언제부터 불편하셨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벽이, 점막이 굉장히 심하게 부어있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혈뇨가 너무 심하면 막 피 덩어리도 나오고 염증도 막 덩어리로 고여있으면 방광 내시경이라고 해서 얇은 카메라를 통해서 방광을 한번 세척을 해드립니다. 물도 나오고 안에 카메라도 들어있어서 물을 뿌리면서 방광벽을 헹궈드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서 안에 고여있던 출혈, 염증 이런 것들을 한번 헹궈내드릴 수 있어서 진료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질 분비물 검사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사실 방광염하고 질염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많고, 방광염인지 질염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 소변이 볼 때 아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중에서 요도염이라는 질환이 또 따로 있어요. 요도는 뭐냐면 소변이 나오는 길목을 말하거든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되게 짧아요. 한 3cm 정도 되고, 소변 나오는 입구에 소독하고 약간의 마취제를 넣어서 살짝 관만 넣어줘도 바로 방광이 보이거든요. 방광의 벽에 손상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들어가는 길목, 즉 소변이 나오는 입구가 빨갛게 부어 있거나 거기 점막에 막 상처가 나서 거기서도 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염증성으로 부종이 생기면 통증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끝맛이 나쁘다고 해서 보고 나서 찌릿하고 뻐근한 그런 여운 있는 통증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표적인 원인균이 질염균 때문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방광염이 있어서 비뇨기과를 찾아가더라도 대부분 비뇨기과에서 질염에 대한 진찰이나 외음에 대한 진찰을 꼼꼼하게 하는 경우 잘 없거든요. 급성 방광염 혹은 방광염에 대한 치료를 정확하게 하고 제대로 받으려면 산부인과를 오셔서 진료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방광염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방광염과 질염이 같이 있는 경우,
특히 요도염의 경우는 질염의 원인균이 요도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고 치료 이후에 관리까지 해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질염 의심 환자가 오는 경우에도 방광염을 같이 검사하나요? 진찰을 하다 보면요, 아까 제가 소변 나오는 입구랑 질 입구가 가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질 입구는 깨끗한데 소변 나오는 입구가 부어 있으면서 거기에서 피가 묻어나는 요도 카룬쿨이라고 해서 안쪽에 있는 요도 점막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50대 이상의 여성분들 중에서 70대, 80대 어머님들이 되게 부끄러워하시면서 막 진찰을 꺼려 하시는데 외음에 피가 묻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요도 주변에 피가 묻어 있으면서 점막이 상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질 안쪽에 분비물 중에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리티쿰이라는 균이 있는데 걔가 특징적으로 그렇게 요도 점막을 빨갛게 만들고 붓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요도염을 일으키고 그런 경우는 소변이 불편한 증상도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살짝 소독을 해서 깨끗하게 관을 넣어서 소변을 채취해 간 다음에 진짜 균이 있는지 없는지 배양 검사를 나가기도 하고 원내에서 염증이 있는지 혈뇨가 있는지를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광이라는 장기랑 자궁과 직장이라는 장기는 다 같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기관인 것 같아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방광염이 자주 생기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치액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치질이라는 게 뭐예요? 그 점막, 직장 안쪽에 있는 점막이 튀어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막 안쪽에 튀어나오는 공간에 대변에 묻어있는 균들이 남아있다가 이게 방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질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점막에 손상을 시키면서 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물이 오래되면 냄새가 나고 그 분비물이 또 방광의 점막에 증식을 하며 소변에서 피가 나오고 외음의 찌릿한 느낌이랑 뻐근한 느낌을 유발하고 소변 끝에 불편하고 아리듯이 쓰라리고 따갑고 이런 느낌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소변 증상과 질 분비물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거 외에도 방광염이 재발되는 분들한테서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이라던가 아니면 좀 방광염을 만드는 습관? 이런 게 있다면? 구조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자연 분만을 하신 분들은 아이를 크게 낳고 분만 과정에서 고생을 하신 분들은 그게 외음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방광류라고 하는 건데요. 류라는 단어는 흐를 류를 말해요. 방광이 내려오는 거예요. 직장류라는 단어도 있는데 직장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진찰을 하다 보면 사람의 질 그리고 넓이는 다 가지각색인데 젊은 친구들인데 분만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이 굉장히 넓고 탄력이 없는 친구도 있고 또 나이가 되게 드신 분이지만 질 점막이 쫀쫀하고 탄력이 넘치는 분도 있고 이건 개인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자연 분만을 할 때 뭐 일주일 동안 꼬박 고생을 하면서 분만했다거나 아이 머리가 굉장히 커서 진짜 막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요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질만 단순히 넓은 게 아니라 자궁도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가장 또 중요한 특징은 방광이 이렇게 밀려 내려와 있어서 소변이 차면 그게 딸려서 내려와 있어요. 그거를 외음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변 나오는 구멍과 질 구멍 사이의 공간에 점막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원래 우리 방광이라는 조직은요 한 200에서 250 정도 차면 사인이 울려서 야 화장실 가자. 알겠어? 화장실 가면 이제 배출하자. 그럼 방광이 쭉 수축하면서 방광이라는 탱탱볼 같은 근육 조직이 수축을 만들어내면서 소변을 배출하는데요. 이런 분들은요 이미 200이 찬 다음에 화장실을 가요. 화장실에 소변을 봐요. 근데 온전히 보지 못하고 일부만 봅니다. 왜? 짜주는 힘이 부족해요. 그러면 한 100에서 150이 남은 채로 50만 배출하고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 한 150 찼을 때 방광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정말 소변이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자꾸 사인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엔 자주 가는데 한 번에 갈 때 보는 소변의 양은 엄청 적어요. 그런 분들이 한 번 감염이 되기 시작하면 즉 균이 안에 쏙 들어가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소변이 정체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방광벽이 손상이 더 잘 되고 아까 말씀 주셨던 방광염이 자주 생기는 어떤 구조적인 특징이 있어서 취약하신 분들이 따로 있다. 직장에 튀어나와 있는 치질이 있는 분도 그렇고 방광류가 있어서 질 점막이랑 방광 점막이 연결되어 있는데 걔가 많이 튀어나온 분들도 좀 노출이 잘 되는 편이고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50대 이상의 폐경기 여성이라든지 피임약을 먹고 있는 젊은 친구들도 호르몬 자체가 부족해서 점막이 되게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질염도 잘 생기고 방광염도 잘 생기는 특징이 있는 걸로 보이고 또 화장실을 평소에 잘 안 가는 분들 자꾸 참아 방광이 늘어날 대로 많이 늘어나 있다가 한번 보려고 그러면 이게 짜주는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습관적으로 화장실을 자꾸 참다 하다 보면 400, 500, 600이 차도 거뜬하다 생각해서
있어서 본인은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돼서 이런 분들이 갑자기 화장실 보려고 그러면 소변이 안 나오는 그런 증상이 생기면서 방광이 막 불편해지고 찌릿하고 뻐근하면서 안 좋아지는 방광염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 습관, 연령, 호르몬의 정도, 탄력의 정도의 차이 이런 것들이 다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방광염 환자가 저를 보러 왔을 때 그냥 항생제만 줄 수가 없어. 왜? 이분이 소변 나오는 입구가 부어있는지 안 부어있는지, 화장실을 잘 다녀온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거를 다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약을 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원장님, 그러면 방광염 치료 방법이라고 하면은 환자에 따라 다르다라고 답변을 해주실 수밖에 없는 걸까요? 네, 저는 처음에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1번 원인균은 사실 대장균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변에 묻어있는 균이 첫 번째 원인균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균이 교과서에서는 한 70에서 80% 정도 원인입니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진짜 이런 방광염이 걸린 환자들이 저한테 많이 오다 보니까 저도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진짜 방광염의 원인 1번 원인균이 맞나?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 소변 배양 검사를 한 데이터를 한번 모아보게 됐어요. 저의 약간의 가설은 자꾸 재발하는 환자들한테는 대장균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을 찾아보자. 그걸 관리해드리면 이런 재발성 방광염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호기심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제가 작년 25년도에 한 871명 정도 데이터를 모아서 내보니까 1번 원인균이 방광염이 맞긴 하더라고요. 설명을 드릴 때도 첫 번째 약은 방광염에 대한 항생제, 즉 대장균에 대한 항생제를 먼저 처방해 드리지만 꼭 두 번째 설명을 드려요. 질염균이 원인인 경우도 한 30% 정도 되더라. 그리고 그 중에서 가드넬라라든지 유레아플라즈마 파붐 이런 애들이 요도염을 일으키고 소변 나오는 입구 주변에 염증을 일으키는 균이기 때문에 걔 때문에도 관계하고 난 직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생리 끝물, 즉 생리가 만약에 월요일날 터졌어요. 월, 화, 수, 목 이 정도 생리하면 한 금요일쯤이나 토요일쯤에는 질 분비물이 나빠지면서 약간의 냄새나는 갈색냉이 있는 경우는 가드넬라균이 제일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드넬라가 원인인 경우, 파붐이 원인인 경우, 그리고 대장균도 질 분비물에서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 방광염 치료약으로 대장균에 대한 항생제를 먼저 쓰지만 꼭 배양균 검사가 나온 다음에 저한테 찾아오시라고 해요. 이분을 제가 소변에서 균이 나온 분이냐 그게 나오지 않은 분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냥 대장균이 나오신 분이라면 오히려 심플해요. 이거에 대한 내성균을 확인했을 때 내성균 다행히 별로 많지 않으면 추적 관찰 하시고 증상이 있을 때 약을 드시라고 예방약을 드리면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야. 균이 안 나왔어. 그러면 이제 나한테는 그럼 이분은 왜 혈뇨 나왔지? 왜 불편했지? 왜 소변에서는 균이 안 자랐지? 무슨 균이 원인이지? 그럼 이제 질 분비물에 대한 검사에 가드넬라, 유레아플라즈마 파붐 이런 게 나왔다. 근데 이거에 대한 치료를 하고 이거를 관리해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한 달, 두 달 뒤에 또 생겨서 찾아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여성 방광염, 특히 재발성 방광염 환자들 중에서 방광염의 원인균이 질염균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같이 진료를 보는 것이 좋고 그런 분들에 대한 치료가 잘 된 다음에는 재발 방제까지 관리해드리는 것도 또한 저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성 방광염, 재발성 방광염 환자분들은 산부인과로 오셔서 정확하게 진료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설명드린 거는요, 여성 방광염 그리고 재발하는 방광염 환자 어디로 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과감히 산부인과로 오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방광염은 방광벽에 손상되는 균들이 들어가는 질환인데 따갑고 쓰라리고 뻐근한 느낌이나 혈뇨, 염증뇨, 자꾸 보고 싶은 잔뇨감, 절박뇨,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증상이 있지만 진짜 방광염의 원인이라고 꼽히는 대장균이 원인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질 분비물이 원인이 되어서 요도염 증상과 질염이 같이 있을 때도 약간의 방광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둘을 확실하게 나누기 위한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그 원인균을 치료하고 그거에 대한 재발까지 관리해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혹시라도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한 거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효진 언니 이효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